예, 안녕하세요. 인류 문명의 새로운 시작, 허영강 TV입니다. 103회 2부로서 8.18 도끼 만행 사건을 오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3회 허영강의 역할에 대한 방송을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참으로 가슴 아픈 상징이죠. 남북 38도 선상에 있는 남북 분단의 상징, 판문점. 참으로 가슴 아픈 땅입니다. 같은 땅임에도 가보지 못하고 서로 왕래도 못하고 지금 70년 이상을 이 분단되어 있는 이 80년 가까이 되어 있는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을 이제는 해소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판문점에서 발생한 도끼 만행 사건, 여기는 저는 저 역시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 제가 있는 이 지척에 있는 곳이라 저는 여기 들어가서 인민군하고 마주 바라보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도 좀 각별한 그런 인연이, 군가하고의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여기를 들어가 본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8.18 도끼 만행 사건을 왜 다루게 되는가,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도 이제 60만 대군 중에 일원인데 저 같은 경우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때 당시 군대 생활할 적에 그 지척에 고향이 있고 또 고향 이렇게 소식을 이렇게 알고 있는 이런 일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 지척에 그 고향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식구들이 있고 그래서 항상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8.18 도끼 만행이 생기면서 평소에도 몰랐던, 평소에는 생각도 안 했던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뭐냐면 내가 이 아버지가 월남을 안 했으면 내가 인민군이 됐을 텐데 이런 생각도 했고, 또 내가 우리 혈족들한테 총을 쏴야 되나 이런 그 고민도 생겼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이제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선전포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전쟁을 하기로 각오를 하게 됐죠. 그건 뭐냐? 이 8.18 사건이 생기고 장병들이 갑자기 실탄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당황했었어요. 이제 우왕좌왕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연설을 통해서 미친 개는 몽둥이를 잡아야 한다는 포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환호성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인과관계에 관계없이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그런 각오로 전쟁을 하기로 작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8.18 도끼 만행 사건이 특히나 저한테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8.18 도끼 만행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제가 상군단 사령부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저희 산하에는 2사단, 21사단, 12사단 이렇게 3개 사단이 저희 관할이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군단 직할에 뭐 전차부대, 공병부대 등 이제 많은 부대들이 있죠. 포병부대도 있고. 그런데 그 평상시 훈련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요 A고지라는 거 하나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A고지를 하나 점령하는 훈련을 그동안 숱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합을 주고 아무리 고통을 주고 그래도 이 고지 점령하는데 6분을 넘길 수가 없었어요.
이 마의 육군이었었거든요. 근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8.18 도끼만행이 생기고 실탄을 지급하고 전시 체제가 딱 제되자마자 이 군인들이 이 말과 행동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8.18 도끼만행 때 이전에는 그, 그 아무리 해도 이 실적이 안 올라가다가 이 8.28 도끼만행 때 딱 발생되고 나서 실탄하고 이런 걸 더 가져갔어요. 그 전에는 무거워서 안 가져가던 것들을 그 탄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가져갔죠. 근데도 5분 만에 고지를 점령했어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인간의 그러한 그 기본 체력을 벗어난 겁니다. 이거는 6분을 넘지 못했던 거는 그 인간의 기존 체력을 이상을 넘을 수 없었던 거죠. 근데 극한 상황이 되면 이렇게 변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느 한 사단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전체 3군단 관할 부대가 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은 질 수가 없구나. 우리는 싸움은 이기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8.18 도끼만행이 어떻게 해서 생겼냐? 이게 판문점에서 그 미루나무를 비는 작전이거든요. 여기 우리 관측 초소에서 이쪽이 북한이 자유의 자리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나무를 빌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북한에도 미리 통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나무를 비기 시작했는데 북한의 그 박철이라는 대위가 와서 이제 시비를 걸고 갔습니다. 그러다 얼마 있다 그 박철이 와서 이렇게 도끼를 들고 막 몽둥이 들고 그냥 이 미군들을 난타를 해서 죽여버린 거죠. 2명을.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찍어 죽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저질러서 미군도 물론 그렇겠지만 미군보다 더 격한 반응을 보인 건 한국군이었었죠. 미국은 딴 나라 전쟁이었었고 우리는 우리 전쟁이었었기 때문에 더 적극적이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화를 보면서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강한 신념을 갖고 이때 임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도끼만행 사건 이후에 이 공수부대가 이 북한 그 판문점을 지나서 북한 초소 4군데를 점령을 했죠. 그리고 거기를 이렇게 때려 부셨습니다. 도끼하고 망치 뭐 장비들 가져가서 이거 때려 부셨어요. 4군데를. 근데도 북한군들이 얼어가지고 이 제지를 못했어요. 얘네들 그 공수부대 애들이 욕하고 뭐 별짓을 다 하고 해도 북한 애들이 적대를 안 했어요. 대적을 안 하니까 싸움이 안 됐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싸움을 걸으려고 북한을 넘어갔던 건데 북한이 응하지 않으니까 싸움을 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넘어왔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고 그 지시를 하달을 받은 박희도 그 일공수 여단장이 그 강력한 집행으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때 우리 대한민국 군대는 전쟁을 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었어요. 필승의 결전 의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도 전쟁을 했으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에 아주 끝내버리자는 그런 생각들이 당시에 있었어요. 우리가 전쟁을 벌인 게 아니라 북한군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했기 때문에 뭐 거리낄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꼭 이기겠다는 결전의 의지를 가지고 전쟁에 임했던 거죠. 그때 지금도 아쉬운 게 그때 이게 벌어졌으면 지금 북한에서 이렇게 애먹이고 이런 일 없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거를 그때 이걸 끝내지 못한 게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예, 앞에서 잠시 읽어드렸지만 저희 집 건너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북한에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저희 식구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쟁이 한다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걸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갈등이 생겼던 거예요. 뭐 일반 군인들한테 갈등 생긴 이유가 없죠. 거기는 북한이니까 그냥 부시면 되는 건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런 인연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미친 개는 몽둥이를 잡자라는 말씀을 듣고 저 역시도 전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그 당시에 그 가슴 아픈 그런 생각도 갖게 됐었습니다. 예,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강하게 주창하셨던 미친 개는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된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비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강하게 뭉칠 수가 있었고 그때 이 전쟁에서 꼭 승리하겠다는 그런 결전의 의지를 다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 대통령의 그러한 그 강한 의지를 보고 우리는 꼭 싸워서 이기겠다는 그러한 그 전쟁에 임하는 그러한 자세로 멸공을 부르짖게 됐던 거죠. 그때 하사관들이 그 오랫동안 군대 생활한 하사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때 그 장비나 전력면이나 이런 면에서 우리 그때 당시에 우리 사기나 이런 면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이때가 95년도 96년도 이때가 95년 6년 7년 8년 그때가 그 상당히 그 이 전투력이 높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전투력이 높은지 얕은지는 잘 몰랐지만 어쨌든 싸워서 이기겠다는 그런 강한 신념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 에, 싸워서 이기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를 갖고 멸공을 부르짖었고 그 다음에 전장에서 대한민국을 통일시켜서 평화의 나라로 맹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공을 넘어 우리는 세계 평화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상징과 평화의 여신 그리고 여기 파리, 개선문 이런 것 같은 세계적인 상징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뚝 선 그러한 그 인류를 선도하는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영광TV였습니다.